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에서 정부 출연금 빼돌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까지 가담했다고 하죠. 정부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게 효과적인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요. 대상업체 선정은 형식상 외부 심사위원들이 맡지만은 담당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사업기획부터 수행업체 선정 등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또 기금의 적정 사용을 확인하는 정산 감사 업무도 이들이 총괄을 하고 있어서 비리 소지가 큰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IT 관련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전체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확대해서 세금 도둑질 행위를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정치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일병을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이 오늘 3군 사령부로 이송돼 살인죄를 적용할지 추가 수사를 받습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선부대에 인권교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놓고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다시 벌였지만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여야 간사는 오늘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결코 유가족분들의 단식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특별검사 추천 방식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 내 순위파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얀마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폐막과 함께 북한이 9.19 공동성명과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사망 사건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과 세월호 특별법 합의 백지화 요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5명의 여야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월요일 정가레이더 이 시간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주 만에 46%로 반등을 했습니다. 2달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는데, 역시 재보선 여당 압승의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의 그 지지율이라는 여론조사를 단순하게 올랐다 내려갔다라는 기보다도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민 지지율이 어느 박스권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취임 초기에 아주 높았던 어떤 고공행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아무리 그 지지도가 추락해도 아주 밑바닥까지 가지 않은 어떤 적당한 크기의 이제 박스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지지층한테는 안정감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어떤 그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구조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약간의 어떤 그 등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현상으로 보는 것은 좀 너무 예민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근거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국민들이 다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쭉 추적을 해보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았던 지지율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각종 심판이라든가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그 박스권에 들어왔다. 이게 지금 2-3달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지지 구조가 재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간단하죠. 잘하면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가겠지만, 현재의 구조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카드를 보여줄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어쩌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국민에게 많은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임 대통령이 임기가 갈수록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것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지켜볼 부분이 있겠죠.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초기에는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윤일병이 숨진 다음 날 가혹행위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가 국방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은폐 의혹이 더 확산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가혹행위 부분을 알았냐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찌 보셨습니까? 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러면 그런 소위 은폐 사건, 축소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무슨 다른 많은 공적 기관에서도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예. 과거에 이것을 이것도 무슨 군의 보안인 줄 알고 국민들이 크게 진상을 밝히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군의 중심 세력인 사병들이 제대로 군 내에서 인권 대접은 물론이고 어떤 지휘관의 제대로 된 지휘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역시 지휘관들이 자기 몸살이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입신 양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생긴 사건들을 은폐하다 보는 이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예. 국방부 장관마저도 국민들의 질타라든가 특히 청와대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비판을 받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소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당시 많은 많은 그 지휘관들이 적당한 계급, 뭐 소령, 중령, 대령 올라가면 더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보신하는 그런 풍토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사건을 그 은폐해 왔다고 본다면 당시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그 피해 당사자의 부모들이 볼 때는 그나마 그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마치 그 사건이 생긴 직접적인 그 범죄 행위에 관련자들 조그마한 책임 있는 사람만을 갖다가 물러나게 한다든가 책임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근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김관진 전 장관의 그 퇴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네. 그 가운데 앞서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인권교관을 일선부대에 이제 배치하기로 했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진작에 조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장담컨대 앞으로 군에서 이런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은 아무래도 줄어들 거예요. 그럼 당장에 각 군에서 지휘관들이 경각심이 생겼을 것이고 또 국민들도 특히 이제 이런 사건이 안 생기도록 많은 노력을 뭐 각 그 구석구석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의 지휘관들이 사실 사병들을 괴롭히려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이걸 예. 몰랐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건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진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에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장담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정말 구조화시키고 군의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에서의 어떤 인권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교도소에 있는 범죄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를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갖다가 눌러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하게 한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권 교관을 양성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한 것은 지당한 거고 뭐 지금부터라도 좀 굉장히 일성화되는 교육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군은 항시 그 대북 그 경계 태세에 돌입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일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멸사봉공을 해야 된다라는 군인 정신을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사실 필요한 건 맞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사기 충전을 위해서는 사병 개개인이 군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상시에 그 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능력을 고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고 그냥 비상시대의 어떤 그 멸사봉공 형식만 강조했던 것. 이것은 교육의 어떤 이 충분한 어떤 고려가 없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교육의 이러한 면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군 문화가 바뀌는 아주 첩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지휘와 통솔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권이라는 부분이 많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인권 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마치 군인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우리 군 문화고 그것이 전혀 발전을 못 시킨 것이 군 지휘관들의 사병을 자기 자식같이 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계속 만연되면 군에서 가장 필요한 동지애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건 뭐 지휘관의 무슨 국방부 장관만 물을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될 아주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이번에 너무나 크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예, 재협상 요구, 그러니까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협상 요구가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박영선 혁신위원장 어찌 대응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박영선 그 위원장이 왜 그렇게 여야 합의를 쉽게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양당 대표 간 합의를 본다고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논의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을 추천 권한이 야당이 양보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은 그 전상적인 그
이 사법 측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이게 왜 이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박영선 그 위원장이 본인의 이미지를 강성 이미지에서 좀 바꾸겠다. 여야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위원 대표다라는 그 이미지에 좀 약간 좀 너무 경도되지 않나 보는데요. 예. 어쨌든 그 박영선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마음을 다시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에 지금 그 자당의 국회의원 46명이 재협상을 촉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여야 합의본 부분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박영선 혁신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특별검사 추천 방식 부분에 대해 추가 협상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또 시사를 했어요. 예. 이제 박영선 위원장 입장에서는 막상 여론에 정말 그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뭐 특검 수사권이고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정상적인 그 사법 체계를 흔들지 말아라. 라는 것은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세월호 참사건은 일상의 사건은 지나지 않는데 이미 이제 세월도 지났는데 왜 자꾸 상기시키냐 이런 식의 오만한 그 발상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을 그 조사위에 한 3명 정도 참여시키는 것 정도는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마치 큰 성과인 걸로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정치적 착각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그 법이라는 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의 원내대표의 협의에 이 내용만 있었겠습니까만은 이 세월호 특별법만큼은 그 사건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만들어가는 국민들이 봐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받았다. 이게 이런 법이지 뭐 유족을 갖다 위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집권한 지 9일 만에 안철수 전 대표 모습을 나타냈고 문재인 의원은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일병 부대 방문 때에는 기념사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고 문재인 의원이고 하여튼 살아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각각 그 큰 패배를 한 번씩 당했던 상처 있는 그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패배 이후에 정치 어떤 그 다시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라는 당내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이 특별법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본인의 정책 의사를 이제 비치고 있는 것인데 뭐 이것이 뭐 큰 당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 일단은 그 본격적인 정치 재가동을 했다. 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청문회 증인 협상은 또 결렬이 됐는데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그리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렇게 3명인데 야당에서는 보니까는 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밝히기 위해서는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 사건의 전말을 일반 수사기관이라든가 언론은 알 수 없는데 국회만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회의 국정조사권이고 증인 채택이거든요. 예. 범법자도 아니고 언론 취재 대상도 아닌데 불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 참사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국가의 가장 이 지휘부에 있는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그다음에 안행부 장관은 무엇을 했는가 것은 기본적인 그 조사 대상이거든요. 이것을 야당이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예. 여당이 이것을 물타기 위해서 마치 뭐 증인 채택 다른 반대 증인이 있는 양 야당한테 불리한 증인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게 맡겨하려는 자세는 여당도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세 사람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뭐 국격을 떨어뜨린 문제라서 뭐 구체적으로 쓸데없는 내용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그 당시 과연 무엇을 했냐라는 것은 이건 이 증인 채택과 이 세월호 참사의 국정조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첫 수준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1부속실이라는 거 대통령 부속실인데 1부속실 비서관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뭐 야당도 문제가 있지만 여야 전체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증인 채택의 첫 번째 그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간에서는 뭐 이런 그 대통령의 7시간의 어떤 그런 그 행적에 대해서 궁금증, 무엇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계속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치르는 그 어떻게 세간의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되어 왔어요. 뭐 이 문제만이 아니라 무슨 과거에 무슨 자식이 있었다느니 뭐 해서 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때마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했던 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7시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증권가 찌라시 수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급기야는 일본 그럼 별로 감정도 안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예. 거기에 산케이 신문이 자기 나라 국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문에서 이제 정말 이건 뭐 차마 입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떤 신문이든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청와대가 앞서서 나서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오히려 그 사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꺼린다 전략상 그렇다면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국회에 가서 국회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속실 보좌관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건 충분하게 저는 해명을 빨리 저는 해야 된다 오히려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이제 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5명의 여야 의원들인데요. 네. 그 이번 검찰 수사에서 여야의 비슷한 숫자 인원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여야가 암묵적인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버티면서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게끔 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국회가 그럴 단계는 이제 벗어났다고 좀 봐요. 예. 특히 새누리당은 일단 자기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국회의원이다고 스스로들 저는 생각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군현 사무총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충분하게 개개인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가 그렇게 감싸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수사 방식을 보면은 이런 그 부정적인 시선을 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즉 검찰이 과거 방식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건을 저지르고 먼저 수사한 사람부터 바로 구속을 시키든지 체포를 하든지 조사를 하고 나가야지 여야를 꿰맞힌 식은요. 이건 정말로 제가 봐도 서로 그 야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검찰 수사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는요.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한다. 여야 간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여당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당만 국회의원만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당을 끼워넣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사건별 혹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별도로 일정을 맞출 필요 없이 저는 수사를 해 나가길 바라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각자 나서서 그 검찰 뭐 면책 특권 특별한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검찰의 지금 현재 이거 수사 방식은 정말로 저는 이건 뭐 이게 도대체 여야를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 심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 봐주기 위해서 야당을 껴맞추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이렇게 흐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